자, 확통 우리 학원 교재를 펴고 오늘은 딱 깔끔하게 순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몇 차례 얘기했듯이 우리가 1월 달에 특강을 했던 거를 2학기 때 2월 달에 복습을 시켰었는데 그 정도 내용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원순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냥 n-1팩이지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처음에 서로 다른 자릿수 요거에다가 곱하기 n-1 팩토리얼 요 패턴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원탁에 앉히는 문제 말고 예를 들면 거기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 자, 요렇게 있는 거 6명 앉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이 왔을 때 몇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서로 다른 자릿수가 몇 자리라 그랬어? 서로 다른 자릿수 몇 자리? A. 오른쪽에 모서리 있는 자리는 그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 세 자리는 같은 자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왼쪽이 모서리인 자리는 이거 세 개인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릿수는 몇 자리? 두 자리 곱하기. 그래서 맨 처음에 오면은 어떤 애가 이 A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지? 그럼 남은 자리가 5자리인데 이때는 원순열이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지. 그러니까 몇 팩? 5팩.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다시. 그래서 서로 다른 자릿수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원순열을 접근하라 그랬고 원순열의 핵심은 빨리 한 명을 앉혀서 빠르게 원순열을 파괴시켜버리는 데 있다. 원순열 되게 헷갈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그림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요거 기억나? 요거 오각형 있는 거 여기 2명씩 앉아 있는 거 있지? 자, 이것도 서로 다른 자릿수 몇 자리야? 2자리.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온 녀석 아무나 A 이 자리에 앉혔다고 치면은 남는 9자리는 원순열이 깨진 상태니까 몇 팩? 9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9팩토리얼. 아니면은 요런 것도 해보자. 요런 거. 자, 요거 6명 앉히는 거. 요거는 첫 번째 녀석 왔을 때 서로 다른 자릿수,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3자리. 그래서 한 명 앉혔다고 치면은 남는 자리 5자리는 깨졌으니까 원순열. 그래서 3 곱하기 5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5자리 2배 해서 10자리 되는 거. 자, 이거는 서로 다른 자릿수 몇 자리야? 5자리지. 그지? 여기 사이드, 여기 사이드. 뭔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5자리 곱하기 한 명 앉히고 나면은 남는 9명은 원순열 깨졌으니까 9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평면상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들은 많이들 해봤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요거 정사면체에서 1부터 4까지 정사면체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암기해두라고 얘기했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까먹었다. 자, 공간상의 코어에 들어가서 사방팔방을 둘러보면 정삼각형밖에 안 보여. 그지? 그러니까 한 가지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써도 들어서 땅에다가 갖다 박아버리고 여기다가 1을 써도 땅에 갖다 박아버리고 그지? 1을 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자, 그런 다음에 너네가 1이 돼가지고 하늘에 쳐다보면 1이 누워가지고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치. 정삼각형 3개가 빙글빙글 똑같이 하늘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거기에다가 2, 3, 4를 채워야 돼. 그럼 몇 팩? 2팩. 그래서 정사면체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이거를 외워두고 계시라고 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정육면체. 정육면체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였지? 이거 혹시 기억날까요? 이거? 일단 결과를 기억해봐. 에이, 선생님이 요거를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랬었거든. 기억 안 나지? 30까지 기억나? 알았어.
다시 유도해 줄게. 자, 그러면 공간상의 코어에 들어가 가지고, 그지? 사방팔방을 쳐다보면 다 정사각형밖에 안 보이지? 서로 다른 면이 한 가지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을 갖다 쓰는 방법은 한 가지야. 이렇게. 어디다가 쓰든 이제 들어서 맺히기로 땅에다 갖다 박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한 가지 곱하기 이래 버리면 1이 돼서 너네가 누워있으면 옆면 4개는 옆면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윗뚜껑이 보일 거야. 윗뚜껑. 자, 윗뚜껑에다가 어떤 숫자를 쓰는 경우의 수는 5가지겠지. 5가지 곱하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2를 갖다 박았다고 치면은 옆면 4개가 똑같이 생긴 애가 돌아가고 있지? 그럼 몇 팩? 3팩. 이렇게 되니까 이게 30가지라고 했어. 그지? 자, 조금씩 확장을 해볼 거야. 조금씩.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요렇게 생긴 지우개 같은 애가 있어. 여기에다가 1, 2, 3, 4를 채우는 경우의 수야. 그지? 자, 이때는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같은데 높이만 다르게 생긴 거야. 이러면 서로 다른 면의 수가 몇 가지니? 2가지라는 게 느껴지지. 그지? 이게 확실하게 옆면 4개랑 윗뚜껑, 아랫뚜껑은 차이가 명확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냐면 윗뚜껑, 아랫뚜껑을 먼저 결정을 하자. 윗뚜껑, 아랫뚜껑을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해. 고르기만 하면 여기에다 1 받고 여기에다 2 박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뒤집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윗뚜껑, 아랫뚜껑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고. 그러고 나면 3, 4, 5, 6이 남았는데 옆면 4개는 다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B인 똑같이 생긴 4마리가 옆면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러니까 몇 팩? 3팩.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야. 그지? 자, 근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제는 그냥 쓰레기 직육면체야. 자, 쓰레기 직육면체를 1, 2, 3, 4, 5, 6 해가지고 주사위처럼 만드는 경우의 수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다 다르게 생긴 거야. 자, 이때는 면은 6개지만 서로 다른 면의 종류, 면의 개수는 몇 개야? 3개란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첫 번째 1을 갖다 채울 때는 몇 군데 중에 한 군데 채울 수가 있어? 3군데 중에 한 군데 채울 수 있다는 얘기지. 곱하기.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서 땅에다가 1을 깔은 케이스를 생각한다면 이 와중에서도 옆면은 4개지만 1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윗뚜껑은 분명히 좀 옆면이랑은 달라 보인단 말이야. 거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윗뚜껑에다가 채우는 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지? 5가지. 곱하기. 그 중에서 만약에 2를 채웠다고 칠게. 그지? 자, 그러면 나면은 옆면 4개가 돌아가는데 이 옆면 4개에다 3, 4, 5, 6 채우면 되니까 똑같이 3팩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공간상에서 돌아다니는 녀석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평면화 시켜줄게. 남은 옆면 4개를 평면화 시켜줄게. 근데 이 상황을 먼저 봐봐. 윗뚜껑, 아랫뚜껑 1, 2 갖다 박은 다음에 이때 남아있는 3, 4, 5, 6 채울 옆면 4개는 정사각형 4개니까 다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평면화 시킨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옆면 4개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3팩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반면 여기에서는 남은 옆면 4개가 앞뒤가 똑같고 좌우가 똑같은 거지 여기랑 여기가 똑같진 않단 말이야. 느껴져? 그래서 그거를 평면상으로 형상화시키면 마치 어떤 케이스냐면 요렇게 생긴 거야. 여기에다가 3, 4, 5, 6을 채우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면의 개수가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래서 가로치고 옆면 채울 때 2가지. 그 중에서 이제 3 같은 걸 여기다가 한번 채웠다고 치면 남은 3개의 4, 5, 6은 원순열이 파괴됐지. 그러니까 몇 팩? 3팩.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이거를 그럼 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알려주냐면 다 시험 문제이기 때문이야. 우선 가장 유명한 게 그냥 육면체지. 육면체. 주사위가 보통이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도형을 갖다가 바꿔서 변형을 시킨 거고 어떤 문제들에서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지금은 다
숫자를 채울 때 1, 2, 3, 4, 5, 6 아니면 6가지 색깔을 채우는 거라면 이거 이제 변형 같은 경우에는 수를 갖다가 어떻게 두시냐면 1, 2, 3, 4, 5, 6이 아니라 1, 1, 2, 3, 4, 5, 6을 뭐 이런 데다 아니면 이런 데다 이렇게 채우는 문제도 있어. 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해볼 거야. 천천히. 자, 거기 보면은 요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요렇게 생긴 애. 요렇게 쪼르르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쪼르르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팔면체라고 불러. 정삼각형 4개. 정삼각형 4개. 8개. 근데 이 정팔면체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면 이 땅 같은 애 있지. 요거 땅 같은 평행사변형 하나 깔아놓고 위쪽으로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피라미드 요렇게 그리면은 기가 막히게 정팔면체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정팔면체는 그 도형적, 공간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요거를 채울 수가 있어. 이거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 요면이랑 요면 있지.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거든. 평행해. 그래가지고 만나질 않아요. 연장을 해도. 그래서 요면이랑 요면 있지. 요 뒤쪽에 있는 요 정삼각형 요면. 요렇게 두 개 면을 갖다가 마치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윗뚜껑, 아랫뚜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윗뚜껑, 아랫뚜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옆면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8개 중에 2개를 뚜껑으로 잡았으니까 옆면 6개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공간적인 구조가 이해가 되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똑같아. 자, 공간상의 코어에 들어가서 사방팔방을 다 뒤져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면이 보이니? 전혀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1 채운 거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 녀석의 아래 뚜껑이 확실히 좀 다른 거. 옆면 6개는 똑같은 거니까 요 1의 반대편 뚜껑에 해당하는 녀석에는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채울 수 있어? 7가지 중에 하나를 채울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 만약에 2를 채웠다고 치자. 자, 그러면 옆면 6개만 더 채우면 되는데 이게 말이야, 옆면 6개 남은 게 다 정삼각형이긴 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6개짜리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1쪽을 위쪽이라고 쳐볼게. 위쪽에서 변을 공유하는 정삼각형이 3개가 내려와.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 밑면 2 있잖아. 여기랑 변을 공유하는 면이 3개가 올라와. 그래서 요 아래서 올라오는 애랑 위에서 떨어지는 애 3개씩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구조인 거야. 맞아? 그렇게 공간적인 이해를 해야 돼. 생각해봐. 너네가 이게 평면, 전개도 같은 걸 그렸다고 생각해야 돼. 재우 이해됐어? 다시 옆면 6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옆면 6개 보이잖아? 이렇게 빙글빙글. 1쪽에서 변을 공유하는 애, 1쪽에서 변을 공유하는 애, 1쪽에서 변을 공유하는 애. 요 밑바닥, 요거 손바닥을 윗면이라고 쳐봐. 여기서 면 3개가 내려온다고. 이쪽에서도 변을 공유하는 애가 3개가 올라온다고. 이 3개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된 거야. 근데 이게 또 공간상에서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평면처럼 바꿔줄게. 자, 6개니까 몇 각형 같은 거야? 육각형 같은 건데 6개짜리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랑 밑에서 올라오는 3개씩이 그게 걔네들끼리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평면 구조로 바꿔버리면 너네들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거든. 요렇게 생긴 모양, 요렇게 생긴 모양 같은 애야. 뭐처럼 생겼어? 그렇지.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핵처럼 생긴 거야. 핵처럼. 요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남은 6개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면의 개수가 몇 개인 것처럼 느껴져? 2가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가로 안에서 2 곱하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3 같은 거 하나 채웠다고 칠게. 그럼 남은 거 5개는 원순열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5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신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각 넓히기인가 뭐 이상한 데 나오는 그 문제를 선생님이 내줄 거야. 너네들 요런 도형 알아?
정 12면체, 정 N면체 중에서 좀 유명한 애야. 정 12면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모르지. 몇 각형으로 생기는지 알아? 정 오각형을 12개를 축구공 비슷하게 이어붙이면 맷 포머스 없구만. 각자 집에. 응? 아이, 알았어. 아무튼 그 오각형 같은 거 축구공 형태로 이렇게 생기면은 그것도 이제 정 12면체라고 하거든. 정 12면체에다가 1부터 12까지 집어넣어서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지? 그러면 그 구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 12면체를 예쁘게 컴퓨터처럼 그릴 수는 없고 어떻게 생겼냐면 정 오각형이 이렇게 윗뚜껑이 하나 있어. 아랫뚜껑은 아마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12개니까 옆면이 몇 개가 돌아가? 10개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지. 변하고 공유하는 거. 윗변이랑 공유하는 게 5개가 내려오고 아랫변이랑 공유된 게 변을 공유한 게 5개가 올라와. 오각형이 5개씩.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요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요렇게 결합된 형태가 정 12면체의 공간적인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괜찮아?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팔이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또 팔이 5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응? 자, 그러면 일단 공간상의 코어에 들어가서 어딜 바라보나 정 오각형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1을 갖다 채우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예를 들어 1 여기다 채웠다고 치면은 아랫뚜껑은 확실히 달라 보이지? 아랫뚜껑은 나머지 11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 예를 들면 2를 썼다고 칠게. 그지?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옆면 10개가 다 똑같이 생겼어? 아니면은 서로 다른 면이 2가지? 괜찮아? 2가지? 이거랑 비슷한 형태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2 곱하기 하나 칠하고 나면은 남은 게 몇 개야? 9개잖아. 그지? 걔네들 원순위를 깨졌으니까 9팩. 요렇게. 그래서 이게 정 12면체짜리 주사위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 어디에 있다고? 얘들아? 너네 학교 교과서에 있어. 한 2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원순열 변형 문제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같은 거는 워낙 쉬우니까 너네들한테 시간을 줄 거고 2번이랑 3번이랑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근데 못 풀어줄까? 다 풀어주진 않을 거야. 자, 예를 들면 2번 같은 거 한번 풀고 갈게. 2번. 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근데 A, B, C를 포함한대. 원순열로 안 친대. 근데 A, B는 어떻게 된대? 이웃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B, C는 어떻게 된대?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이거 한 가지만 나와 있어. 이웃하는 거. 그럼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고 또 이웃하지 않는 거는 또 나머지 먼저 세우고 구멍에 쏭쏭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거랑 이거가 결합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A, B가 이웃하는 전체에서 그지? A, B가 이웃을 하긴 하는데 이웃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니까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니까 에이 뭘 이렇게 다 써버렸냐? 구조는 이렇게 접근할 거라고. A하고 B가 이웃하는 전체에서 A하고 B가 이웃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C까지 이웃하기는 싫은 거니까 이게 이웃해버리는 케이스 이거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괜찮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A하고 B를 이웃하게 한 세트로 보고 안 치는 경우의 수는 자리는 한 가지지. 그지? 돌아가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이제 남는 4명은 원순열이 아니니까 그지? 그냥 4팩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A, B가 이웃하는 전체 중에서 C까지 이웃을 해버리려면 요거는 A, B, C가 이제 5 끼는 걸 생각하면은 안 돼. A하고 B가 이미 이웃을 하면서 B 쪽에 해당하는 한쪽은 무조건 A 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다가 C까지 이웃을 하려면 C의 자리는 무조건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B 옆에 요렇게가 묶여버리는 거란 얘기지. 그지? 그럼 아무튼 첫 번째 A, B를 앉았을 때가 이제 두 가지였고 C는 자리가 저 길로 무조건 정해진 거고 그럼 남는 애는 몇 명이야? 3명. 원순열 깨진 3명이니까 그냥 3팩.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빼주시면 답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요런 고등학교 1학년 순열 조합 있잖아. 그런 아이디어들이 원순열과 함께 접목이 되면 요즘 기출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괜찮죠? 그죠?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네 번째 문제도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 4번 문제? 4번 문제 봐봐. 4번 문제 보면은 또 그림은 또 멋들어지게 그려져 있지만 그지? 그냥 6명짜리 원탁에 앉히는 건데 1, 2, 3, 4, 5, 6 이렇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서로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그지? 이웃 두 수의 곱이 12가 되고 싶은 거야? 12가 되기 싫은 거야? 12가 되기 싫은 거지. 그지? 자, 아니다는 어떻게 하는 게 항상 좋아? 전체에서 빼는 게 좋단 말이야. 그지? 근데 두 수와의 곱이 12가 아니고 싶으면은 12가 될 때가 언젠지를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자, 12가 될 때는 언제랑 언제야? 3, 4, 12 괜찮죠? 3, 4, 12. 아니면은 2, 6, 12. 요거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이웃할 때랑 요렇게 두 개가 이웃할 때는 빼고 싶은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러면 전체에서 저걸 뺄 거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전체에서 빼. 2하고 6이 이웃하는 거. 그지? 근데 이것도 빼야 되지만 누구도 빼야 돼? 3, 4가 이웃하는 것도 빼야 되지. 그지? 잠깐만. 근데 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뺐어. 뭐가 있어? 둘 다 2, 6도 이웃하고 3, 4도 그거는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런 거가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2, 6도 이웃하고 and 형상화해서 쓴 거야. 그냥 3, 4도 이웃하고 요런 케이스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써놓고 얘기하자. 자, 전체는 6명짜리 원순열이니까 몇 팩? 5팩인데 만약에 2하고 6을 이웃을 시켜버려. 그지? 그럼 여기 아까 전에 좀 전에 A, B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리는 이거 하나지. 어차피 돌아가면 똑같으니까. 근데 2하고 6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 가지 곱하기 남는 애 몇 개? 4개. 그러니까 4팩. 이렇게 해서 요걸 빼줘야 되는데 3, 4가 이웃할 때도 빼줘야 되잖아. 근데 3, 4가 이웃할 때는 요거랑 똑같지 않겠니? 그래서 빼기 2 곱하기 4팩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너무 많이 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 6도 이웃하고 3, 4도 이웃할 때야. 그지? 일단 2, 6만 먼저 이웃시키는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겠지. 그지? 그 두 가지에다가 곱하기 3, 4도 이웃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2, 6을 자리를 잡아놓고 3, 4가 커플석처럼 앉는다는 얘기거든. 그지? 3, 4가 커플석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두 개에서 3, 4가 커플석이거나 요렇게 두 개에서 커플석이거나 요렇게 두 개에서 커플석이지. 커플석 자체가 몇 개야? 세 자리가 가능하죠. 곱하기. 근데 3, 4를 이렇게 넣을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3, 4인지 4, 3인지. 3, 4, 4, 3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각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먹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3, 4를 채웠다고 치자. 그지? 자, 그럼 남는 자리 몇 자리? 두 자리. 남는 숫자 두 개인데 원순열이 아니니까 여기 곱하기 2. 팩 요렇게. 요거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물론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면 답 자체는 나오는데 이런 데서 사용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포제. 그렇지. 포제. 포함과 배제 기억나니? 포함과 배제의 원리.
이런 거 다 고등학교 1학년 순열조합에 다 나왔던 거고 그런 거를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중복순열로 가면은 중복순열 자체는 뭐 기호 자체는 n파이 r이라는 기호를 새로 배워서 이거를 n의 r승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이 중복순열 할 때 이런 거 기호 쓰지 말라 그랬지. 그냥 너네가 갖다 직접 집어넣어 보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중복순열은 막상 설명할 게 없고 거기 있는 6번 문제는 최신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푸시면 돼요. 오히려 중복순열에서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5번 같은 문제 패턴입니다. 이 모스 부호 문제가 사실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기출문제야. 그래서 모스 부호 문제 요거는 중복순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녀석이다. 그래서 짧은 전기신호랑 긴 전기신호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호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고 싶대. 그지? 자, 그러면은 자리가 부호가 하나 있어. 하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야? 왜 짧은 신호를 한 번 보내거나 긴 신호를 한 번 보내는 거니까. 몇 가지? 두 가지지. 자리가 한 개 있으면 두 가지야. 그지? 자리가 두 개 있으면 그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점점 해서 자리가 몇 개 있어야 100을 넘어가니 이렇게 풀으면은 이거 문제 큰일 나요. 틀려. 이거 2의 7승이 128로 처음 100을 넘어가거든? 7개라 그러면 큰일 나. 왜냐면 신호를 만약에 n개 있었다고 치면 자리가 n개 있었다고 치면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n개인데 n개까지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치면 꼭 n번 보내야 신호가 되는 건 아니야. 신호를 한 번만 보내도 신호고 n개까지 부호를 쓸 수 있는 거지. 신호를 두 개 보내도 신호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가 n개 있을 때 보낼 수 있는 신호의 총 개수는 한 번만 보내도 신호니까 2의 1승, 두 번 보내도 신호니까 2의 제곱, 이렇게 2의 3승 더하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n개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2의 n승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합해져가지고 100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요렇게 합해지는 녀석들을 우리가 보통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게? 그치. 확률과 통계에 특강할 때는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이제는 수원도 다 배우고 했으니까 요렇게 가야 돼. 얘네들을 다 더하면 2 빼기 1에 초항은 2고 항의 개수는 n개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합이 된단 말이야. 약간 정리를 해주면 분모는 1이니까 제끼고 분배를 하시면은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인데 이 녀석이 100개 이상의 신호가 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n에 얼마만 들어가면은 100개 넘는 신호를 만들 수 있겠어? 6이 들어갈 때가 최초란 생각 들어? 이해돼? 6이 들어가야 2의 7승이 128이니까. 그지? 그래서 답은 뭐다? n은 6이다 라고 답을 내야 되는 거야. 요거 많이들 실수하는 거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그죠? 자, 또 넘어가서 이제 일단 개념적으로는 요게 마지막이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앞글자만 따서 이제 가포순이라고 하는 아이야. 가포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지? 똑같은 애들 나눠주는 걸로 이용하는 거 알지? 자, 그러면은 방학 때 좀 했으니까 정리가 된 상태라면 가포순을 이용하는 문제의 풀이는 크게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8페이지에 박스에 제일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야? 순서 고정 기억나요? 근데 이거 순서 고정 2다 얘들아.
필기가 잘못되어 있어. 순서 고정의 두 번째 아이디어야. 그게 가포순이었지. 순서가 정해진 녀석들은 같은 것으로 처리해라. 달라도 같은 것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순서 고정 원은 뭐였니? 순서 고정 원이 뭐였게? 뭐였게? 그렇지, 컨비네이션, 조합이었잖아. 에이,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시험 본 거야. 얼마 안 됐어. 그것도 알아놔야 돼. 그건 나와. 중복조합 이제 다음 주에 또 할 거잖아. 그지? 조합을 이용한 순서 고정. 뽑기만 하면 걔네들이 들어갈 순서는 자동 결정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포순에서는 이제 최단 경로수 길찾기 하는 문제 기억나지? 그지? 이건데 최단 경로에서 길이 간단한 케이스는 그냥 하면 되지만 길이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어. 그렇지. 유치원 공법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 계셔야 돼요. 노가다로 세는 거 기억나지? 요런 거. 자, 요 정도 내용 정리 해놓고 간단하게 여기 있는 문제들 너네가 풀 건데 간단하게 문제 몇 개만 보면은 일단 순서 고정부터 보면 7번이야. 7번이랑 8번인데 7번 봐봐. 7번은 엄빠랑 자녀 4명인데 남편이 부인보다 왼쪽에 서니까 아빠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엄마가 서는 거야. 자녀들은 나이 순으로 선다 그러니까 1살 다음에 2살, 2살 다음에 3살, 3살 다음에 4살 쓴다고 칠게. 다 다르게 생겼지. 엄마랑 아빠가 지금 순서가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처리해. 그리고 자녀도 1, 2, 3, 4살 다 다르지만 같은 애로 처리해. 비비비비. 그래서 답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 6개를 돌리면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기억나죠? 6팩 나누기 2팩 4팩. 이렇게 하면 그냥 답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A 2개랑 B 4개를 나열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방학 때도 똑같이 이런 예를 들었었죠. BAB, BAB, 밥. 밥은 먹고 왔니? 너무 일찍 와가지고. 밥 먹고 왔어? 이렇게 만약에 나열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왼쪽에 A는 무조건 누구 자리? 아빠 자리. 오른쪽에 A는 무조건 엄마 자리. 첫 번째 B는 1살, 두 번째 B는 2살, 세 번째는 3살, 네 번째는 4살.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용해가지고 순서 고정의 상황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이제 넘어가 봐. 9번, 10번, 11번에 있는 문제들은 다 무슨 문제들이야? 길찾기 문제들인데, 그지? 예를 들어 오히려 10번이랑 11번처럼 굉장히 복잡해버리면 유치원 공법이 훨씬 편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본 공식 가포순을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몇 번밖에 없는 거야. 1, 2, 3, 4. 1, 2, 3, 4. 이렇게. A인데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니까. 그지? 전체로 가는 거 말고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니까 일단 A에서 P로 가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지. 근데 A에서 P로 갈 때는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2개니까 다 합해서 5가지 케이스인데 가로 3개랑 세로 2개는 순서도 고정되어 있고 다 똑같은 애니까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지? 곱하기 B 가는 경우의 수는 손으로 세도 되겠다. 2가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래서 11번까지는 쉬우니까 괜찮고 12번, 13번 이렇게 2개 문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요즘 스타일의 킬러 문제인데 이 2개는 지금 우선 도전해 보신 다음에 풀이를 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자, 12번이랑 13번이거든. 이제 열심히 풀어봤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조합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우리가 다루는 기본 공식이나 기본 도구들은 그때도 그냥 순열이랑 그냥 조합, 그러니까 P랑 C 그거 말고는 없었거든. 그지? 근데 순열과 조합 문제가 어려워지면 뭐 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지? 이 12번이 대표적으로 키워드야. 키워드. 큼지막하게 적어두면 돼. 문제가 어려워지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경우 나누기 가는 거야. 그리고 경우를 나누는 것은 순열로 나눈다 그랬어? 조합으로 나눈다 그랬어? 가포순으로 나눈다 그랬어? 원순열로 나눈다 그랬어? 손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 손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치?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일단 1, 2, 3, 4, 5, 6이 있는데 홀수는 안 고르거나 아니면 한 번만 고른대. 짝수는 아예 안 고르거나 두 번씩만 고른대. 근데 5자리 수를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경우의 수야. 그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기껏해야 많아봤자 3개잖아. 홀수 3개를 다 고르자. 홀수 3개를 다 고르면 그 모델을 적어줄 거야. 1 하나, 5 하나, 3 하나야. 얘네들은 고르면 한 개씩밖에 못 고르니까. 그러니까 많이 골라봐야 1, 3, 5 하나씩 고르는 거지. 그러면 5자리 수니까 두 수를 더 뽑아야 되는데 그 두 수는 짝수에서 뽑아야 돼. 근데 짝수는 뽑을 때마다 무조건 2개는 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2, 4, 6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예를 들면 2, 2만 2번 고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케이스는 우선 숫자의 구성이 홀수 135에서 홀수 135를 다 골라야 되니까 숫자의 구성만 보면 홀수 3개 중에 3개를 다 골라야 되고 짝수는 2, 4, 6 세 종류 중에서 몇 종류만 고를 수 있어? 한 종류. 이게 이제 숫자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 가지고 5자리 수를 진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팩 나누기 몇 팩? 2팩. 요거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짝수를 한 2번 골라볼까? 그지? 짝수를 2번 고르면 2 한 번 고르고 4 한 번 고르면 튀어나올 때 2번씩 튀어나와야 돼. 짝수들이니까. 그지? 자, 근데 짝수 2, 4, 6이니까 6까지 해가지고 짝수만 3종류를 고를 수 있을까? 안 되지. 5자리 수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이제 남은 숫자 1개는 무조건 어디에서 골라야 돼? 홀수에서 골라야지. 홀수 몇 개만?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 그지? 자, 그럼 우선 숫자의 구성만 보자. 숫자는 짝수 3종류 중에서 몇 종류만 고르는 거야? 2종류 곱하기 홀수는 1, 3, 5 세 종류 중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5자리 수 만들면 되는 거니까 돌리면 된다고.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2팩. 요거 1번 2번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에요. 아마 450인가 나올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게?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어떤 문제들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번 중간고사는 확률 통계로 안 넘어가니까 순열조합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문제가 어려워졌어. 그럼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있어요. 13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6승 3패로 우승을 차지하고 싶대. 그지? 근데 이제 3승 차가 이상 나면은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스토리의 내용이 어디 있었더라? 원래는 선승제 게임이었거든. 선승제 게임은 원래 확률과 통계 책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 막 독립시행 저 뒤쪽에서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갑부터 이겨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문제를 세다 보면은 노가다로 세다 보면은 토 나와서 못 셉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요 발상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래.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갑이 이길 수가 있고 을이 이길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0승 0패에서 시작하잖아. 그지? 갑이 이기는 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간다라고 형상화할 거고 을이 이기는 거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간다고 이렇게 형상화를 할 거야. 그럼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값이 지금 6승3패로 끝나야 되니까 몇 컴마 몇에 도달하는, 몇 컴마 몇에 도달하는 6,3에 도달하는 경로수를 찾으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나요? 아이고 살짝 모자라네. 그지?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저 6승3패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지? 0,3을 가버리면 을만 3번 이겨버리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승3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값이 져버려. 그 다음에 6승3패 한다고 해도 이미 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6,3으로 가는 경로수를 찾는 건 맞는데, 누구랑 닿으면 안 되냐면, y는 x 뿔마 3이랑 닿지 않는다. 요런 게 이제 표현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뭐냐면 y는 x 플러스 3이야. 여기 닿아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0승 3패 된다고. 그지? 그리고 누구도 닿으면 안 되냐면 여기 있는 애도 닿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누구야? 3,0이니까 3승 0패. 여기는 4승 1패. 여기는 5승 2패야. 이건 안 되고 6승 3패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여기는 못 가.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길로만 가고 싶은 거야. 대신에 어디도 닿으면 안 되냐면 여기도 닿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요거 느껴질까요? 얘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겠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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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최단 경로 길찾기 문제로 갑자기 숑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 어우,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한번 세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3가지. 왜냐면 이게 없잖아. 자,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여기 6가지. 여기는 9가지. 여기는 9가지. 여기는 9가지. 여기는 18. 여기는 27. 그래서 여기는 27. 여기도 27. 그래서 답은 27가지다. 이렇게 답내는 문제야. 그죠? 자, 문제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이디어가 좋은 문제니까 숙제는 순열 끝까지. 고생했어요.